안녕하세요. AI 추론 성능 경쟁, 이 AMD와 엔비디아 사이에서 과연 누가 좀 더 앞서고 있을까요? 특히 이게 비용 효율성까지 따져보면 답이 딱 떨어지진 않더라고요. 오늘은 세미 애널리시스의 심층 분석 보고서를 좀 카고 들면서 이 흥미로운 경쟁 구도를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. 여러분이 이 기술 경쟁의 핵심을 좀 빠르게 파악하실 수 있도록 중요한 내용들 위주로 준비했으니까요. 바로 시작해보죠. 보고서가 보니까 방대한 벤치마크 데이터를 분석했던데요. 먼저 하드웨어를 직접 사서 운용하는 경우 이때는 결과가 어떻게 나왔나요? 뭐 무조건 AMD가 더 저렴한 선택지 이런 건가요?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. 이게 어떤 작업을 처리하느냐, 그리고 또 얼마나 빠른 응답 속도, 그러니까 지연 시간이 중요한지에 따라서 결과가 꽤 달라져요. 예를 들면 그 라마3 405B, 나 딥시크 V3 670B처럼 아주 큰 언어 모델 있잖아요. 이런 걸 다룰 때는 분석 결과를 보면 AMD의 MI350X가 특정 소프트웨어, 그러니까 VLLM을 쓰는 엔비디아 H200보다도 가격 대비 성능, 즉 퍼 달러 면에서 더 나은 결과를 보여주기도 합니다. 아, 그래요? 네, 실제로 그 보고서에 따르면 메타가 이런 대규모 모듈 처리 능력하고 비용 효율성 이 두 가지를 보고 MI300X랑 MI320X를 선택했다 뭐 이런 분석이 있더라고요. 근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변수가 바로 엔비디아의 소프트웨어입니다. 소프트웨어군요. 네, 특히 그 텐서 RT LLM 줄여서 보통 TRT LLM이라고 부르는데 이 최적화 라이브러리를 쓰면 H200 성능이 어마어마하게 향상돼요. 이게 뭐랄까 GPU를 위한 고성능 맞춤 도구 세트 같은 거예요. 모델 연산을 GPU의 가장 효율적인 방식으로 착착 처리하게 도와주거든요. 아하. 그래서 TRT-LM을 딱 적용하면 대부분 벤치마크에서 H200이 MI300X보다 앞서는 결과가 나옵니다. MI300X는 H200하고 비교하면 전반적인 경쟁력이 좀 떨어진다. 이렇게 평가가 됐고요.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아직 뭐 초기 단계 테스트 결과긴 하지만 B200은 훨씬 더 압도적인 성능을 보여줄 걸로 예상되고 있어요. 아, 그러니까 단순히 하드웨어 스펙 그 자체만이 아니라 그 성능을 진짜 최대한 끌어내는 소프트웨어 최적화, 이게 승부를 가르는 핵심 요인이 되는 거군요. 그냥 스펙 숫자만 비교해서는 안 되겠네요, 정말. 그럼 이건 어때요? GPU를 직접 사지 않고 단기간 빌려 쓰는 경우, 그러니까 렌탈 시장 말인데요. 이 소프트웨어의 영향력, 여기서도 똑같이 작용하나요? 아니면 좀 다른가요? 렌카 시장은요, 상황이 완전히 다릅니다. 완전히요? 네, 이 영역에서는 엔비디아가 확실히 유리한 위치에 있어요. 그 100곳이 넘는 소위 니오클라우드라고 불리는 클라우드 제공업체들이 있거든요. 이 업체들이 엔비디아 GPU를 시간 단위로 빌려주면서 서로 엄청 치열하게 가격 경쟁을 하고 있어요. 아, 경쟁이 붙는군요. 그렇죠. 덕분에 사용자들은 상대적으로 좀 더 저렴하게 엔비디아 GPU를 이용할 수 있게 되는 거죠. 반면에 AMD GPU 렌탈 서비스는 이걸 제공하는 곳 자체가 아주 극소수예요. 공급이 부족하니까 당연히 가격도 훨씬 높고요. 그렇겠네요. 네, 그래서 세미 애널리시스 보고서를 보면 AMD GPU를 빌려 쓰는 건 거의 항상 엔비디아보다 비용 효율성이 떨어진다.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. 이게 왜 대규모 자체 인프라를 가진 그런 하이퍼스케일러들 말고는 AMD GPU 사용이 드문지 그 주된 이유기도 하고요. 그렇군요. 시장의 공급 구조 자체가 경제성을 확 갈라놓는 거네요. 어떻게 보면 자체 운영 능력이 없다면 현실적으로는 엔비디아 말고는 선택지가 별로 없다. 뭐 이런 의미도 되겠고요. 다시 소프트웨어 이야기로 좀 돌아가 보면요. AMD의 ROCm은 지금 어떤 상황인가요? 엔비디아의 CUDA나 TRT LLM처럼 뭔가 강력한 생태계를 잘 구축하고 있나요? AMD의 ROCm 소프트웨어 스택이 분명 개선되고 있는 건 맞습니다. 그런데 보고서를 보면 아직 엔비디아의 CUDA 생태계에 비해서는 그 성숙도가 상당히 부족하다 이렇게 지적하고 있어요. 아, 아직은 좀 부족하다. 네, 예를 들어서 코드 변경할 때 자동으로 오류 감싸는 거 있잖아요. 지속적인 통합, CI 테스트라고 하는데 이 커버리지가 엔비디아의 10% 수준에 불과하다고 해요. 10%요? 와. 네, 이런 부분이 부족하면 아무래도 소프트웨어 안정성이라던가 개발 편의성 같은 게 좀 떨어질 수 있겠죠. 심지어 어떤 특정 모델에서는 CUDA하고 비교했을 때 정확도가 좀 낮아서 보고서에서는 좀 직설적으로 더 멍청한 dumber 답변을 내놓을 가능성까지 언급하기도 했습니다. 아,
정확도 문제까지요? 네. 그리고 또 여러 GPU의 작업을 효율적으로 분산시켜서 추론 시작 속도를 높이는 기술, 분산 프리필, 디스어그리게이티드 프리필이라고 하는데 이런 최신 최적화 기술 지원도 아직은 좀 미흡하고요. 보고서는 또 AMD가 자사주 매입에 쏟는 비용에 비해서 내부 R&D 클러스터 투자는 상대적으로 좀 부족했을 수 있다. 이런 점도 지적하는데요. 이게 어쩌면 소프트웨어 개발이 좀 지연되는 한 원인일 수도 있다. 이렇게 분석하고 있습니다. 결국에는 그냥 하드웨어 스펙만 봐서는 전체 그림을 다 볼 수가 없는 거네요. 소프트웨어의 완성도, 개발자 생태계, 그리고 GPU를 사느냐 빌리느냐 하는 그 시장 상황까지 다 고려해야 실제 비용 효율성하고 성능을 제대로 판단할 수 있겠다, 이런 생각이 듭니다. 특히 직접 소유하는 모델이랑 렌탈 모델에 따라서 유리한 쪽이 완전히 달라진다는 점이 아주 흥미롭네요. 맞습니다. 이 경쟁은 단순하게 칩 성능만 가지고 싸우는 걸 넘어서 소프트웨어 역량하고 시장 생태계 점단의 싸움이라고 봐야 해요. 하드웨어 성능이 아무리 빨리 개선돼도 그 소프트웨어 성숙도나 생태계 확장이 그걸 못 따라오면 그 잠재력을 온전히 다 발휘하긴 어렵거든요. 결국 AMD가 보고서에서 지적된 그런 소프트웨어 관련 과제들 있잖아요. 예를 들면 안정성 확보라던가 기능 추가, 개발자 지원 강화 같은 것들. 이런 것들을 얼마나 빠르게 해결하고 또 엔비디아가 이미 탄탄하게 구축해 놓은 그 생태계에 제대로 도전할 수 있을지 이게 앞으로 이 경쟁 구도를 결정짓는 아주 핵심적인 변수가 될 거라고 봅니다.